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GM노사가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인 오늘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보장 문제와 관련해 노조가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동의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에 이어 대한항공 본사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컴퓨터와 탈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이 2044년 최대 7조 8천억 원의 손실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방한 중국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 늘어난 40만 3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다가 1년 만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여행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양시장은 좀 아쉽게도 하락 마감한 문제김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 업종의 급락에 이어서 지수 상승 1%도 없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장이죠. 주말 동안에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뵀을 텐데 무료 방송 또 어떠셨어요? 네,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을 했고요. 무려 1000명 이상 시청을 하셨습니다. 몸은 약간 피곤한데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게 토요일 내내 그 무료 방송 한 번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일요일 밤에 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오전 1시에 잤는데 오전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하루는 평소에 거의 한 달하고 맞먹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몸으로 느끼는 거죠. 왜 기분이 좋냐 하면 어제 사실은 제가 많은 얘기를 전달해 주었었는데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종목을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참고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냐면 앞으로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냥 졸업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기회가 좋아요. 다만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청자, 회원, 방송사, 각종 그 집단, 조직을 다 외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올해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동안 잘만 하면요. 평소 몇 년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정말 굵직한 내용들 또 시장자분들과 함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무게감이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잠시 후에 만나 뵙게 될 시장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또 가될 그런 분석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월요일장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양시장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갔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저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방황하는 코스피 지수, 탄력 잃은 코스닥 지수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 새 보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장의 흐름이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1% 넘게 하락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탄력 잃은 코스닥 지수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일단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좀 비교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 좀 애매하죠. 확실하게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밀린다고 볼 수도 없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나름대로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김정은이 어쨌든 핵시설을 실험실을 없애겠다 이런 그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별로 강하지 않았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약해요.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허탈할 겁니다.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코스피도 지금 호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주 심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호재 발송에도 지수 하락 이유가 있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하락률 1위가 의약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과거의 의약품 업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주이면서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코스피 탑10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두 종목이 많이 밀리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고 또 이제 하락률 1위가 의약품이라는 게 사실 이 걸림돌이었죠. 코스닥은 어땠냐? 똑같아요. 오늘 이쪽도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바이오 제약주가 이제 동반 하락했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의약품이 하락한 거나 코스닥에서 바이오 제약이 하락한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정확하게 제약 업종을 말하는 거고요. 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있는 유통업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정리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요일 무료 방송 참여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일부만 공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제 밤 9시에 했습니다. 대략 끝났을 때가 거의 11시 다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4월 4주차 시황 그리고 5월 1주차, 2주차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다 공개해버리면 참여한 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4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만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반등 지속 또는 급등락 반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조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게 급락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겠고요. 테마주 전략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남북 정협주와 제약주는 반대 포지션이다. 이걸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정상적으로 좋은 장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북 정협주가 가더라도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요.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남북 정협주가 좋았던 날은 제약바이오 테마가 약하죠. 무더기로 막 하락하잖아요. 뭔가 남북 정협주가 약간 주춤하다 싶을 때는 또 살짝 또 반등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약세장의 근거예요.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테마주들이 경쟁을 해요. 강세장에서는 같이 가는 거, 이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3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장이 약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바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장세 자체가 좀 불안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테마가 여러 가지가 동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핵심 테마가 뭐였죠?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시장을 주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남북 경협주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천박신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어떻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인사말에서 그랬었잖아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냥 전업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입니다. 무조건 지수가 간다, 안 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좀 상대적으로 연관 지어서 함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또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하고 월요일 2일 동안 거래수로 딱 2일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6,400억 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7,900억 매도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에 딱 이틀이었어요. 한 달도 아닙니다. 딱 이틀이에요. 근데 개인은 동기간에 6,400억 매수하고 외국인은 7,900억 매도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일요일 무료 방송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냥 예측과 전략만 짜도 될 거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 이면에 뭐가 있고 과거에 제가 어떤 국제 정치 측면에서 이제 분석했던 거, 방식 이런 거 설명 다 해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VIP 특강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료 방송이 그 정도로 해드렸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전 성격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했는데 하락 요인이 뭐다? 바로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이 왜 하락했느냐? 바로 셀트는 헬스케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장세는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갈 것 같아도 제한적이고요.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겠지만 이제 그 앞으로 전개될 흐름이 제가 이미 어제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대하셔도 좋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올해는 현물만 하면 안 된다. 파생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3대7 정도로 파생이 많고 또 장이 또 좋을 때는 또 한 8대2나 9대1 정도로 현물 많게 하자. 그게 정석 투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마 알 겁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기대감이 클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기회다. 네,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장의 월요일 모두 합해서 또 이틀간 개인이 6,442억 원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된 상황이고, 또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7,945억 원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과 중소형주 모두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 하락주에 대해서 하락률에 대한 1위는 좀 유통업종이 이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시험 분석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건설주가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정상회담 기대감에 사고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KC 코트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 선정 소식에 오늘장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건설주, 이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좀 눌려있는 모습, 아직은 좀 모멘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설 업종, 건설주들은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면서 최근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모든 건설 업종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이후부터 건설업종들이 좀 탄력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운이 좋았죠. 사실 현재 건설업종이 모멘텀 없습니다. 없는데 북한 호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변수 측면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경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매수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접근하지 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타 또는 1박 2일 코스 하시는 건 반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가격에 들어갔어요. 손절 10% 보시고 수익 20% 보세요. 그게 대형주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격에 들어갔는데 오늘 손절 10%가 나왔다. 그냥 손절하세요. 20%가 나왔다. 그럼 매도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손절도 아니고 이거는 목표 수익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그때는 1박 2일 코스로 해도 되는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 이길 때만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손절이 9,000원이죠? 그러면 이제 평가 이길 목표가가 이제 12,000원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9,500원이다. 그럼 그냥 던지고 끝내고요. 한 1,500원이다. 그럼 그래도 약간 평가액이 있으니까 그때는 1박 2일 코스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어제 방송 들었던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1,000명이 넘으니까. 제가 오늘 주식 선물 매도를 뭘 하라 그랬냐면 바로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10배짜리 주식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파생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시가에 들어가서 그냥 종가에 홀딩했다고 쳐도 괜찮았어요. 그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였습니다. 딱 두 개를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무리를 하지 말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건설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탄력 받아가면서 최근에 건설 업종들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 매수는 현재 부근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타 또는 일단 하루를 좀 넘어서는 그런 시간대로 접근 가능한 코스임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죠. 다음 이슈는 KC 코트렐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 선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초반부터 보여줬던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5.17% 상승한 5,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고요. 6,000원대도 장중에는 한번 좀 터치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위아래 고리로 좀 달렸네요. 네, 중국 관련 호재는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테마주의 흐름과
기업 가치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어차피 KC코스트레일은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테마는 완전히 끝난 테마가 아니니까 꼭 이 종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테마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KC 코스트레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상 두 가지 이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평택저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신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대한 원인은 일단 제약바이오 등 이런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의 급락에 힘입어서 좀 내려갔는데,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안에 속해 있는 종목 또한 최근에 고점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50만 원대도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계속적으로 60만 원대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락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이 종목 뭐라고 얘기했죠? 2주 전에. 이게 주식 선물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모에도 찬스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절대고평가 종목이에요. 평택촌놈 기술특화 적정주가에 의하면 10만 원 조금 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평가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선물 해당하는 종목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만약에 주식선물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배팅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날 거라고. 고점에서 지금 20% 이상 밀렸거든요. 레버리지가 10배니까 20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수익기회였어요. 근데 주식선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었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방송 참고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힌트가 됐겠죠. 왜냐하면 공매도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단기에 엄청나게 수익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투자는 거의 꺾였다 볼 수 있겠고요. 의약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더 약하죠. 의약품 업종은 지금 121선 이탈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61선 이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업종 지수보다는 그나마 좀 덜 빠진 건데, 어차피 저는 큰 흐름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그 제약바이오 쪽은 그냥 단타나 1박 2일 코스 정도,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묻어두기는 위험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알면서 접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접근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차트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 차트는 자꾸 얘기해드리는데, 해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강력 매수인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하지 말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론대로 하면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차트는 그냥 아주 하찮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시황 보고 업종 흐름의 테마를 보고 종목의 가치 플러스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일수록, 초보자일수록 차트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차트 잘 봐갖고 주식 투자에 돈 벌 것 같으면요, 항상 그 얘기 하죠. 알파고가 이미 재벌됐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둘이 합쳐지면요, 아마 그냥 돈을 다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열린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잖아요. 무슨 얘기냐? 항상 얘기하지만 차트는 맨 마지막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 요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신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신원 같은 경우에 오늘장도 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15% 넘는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3,465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자, 최고가로는 오늘 3,780원까지 기록을 한 신원의 오늘 종가입니다. 자, 일단 신원 대표님, 일단 최근에 남부 경협주로 신원 역시나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 자, 오늘장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테마 관련돼서도 신원은 좀 같은 탄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유자는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상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대표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두 분 추첨하시는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88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필립스를 매수가 27,384원에 비중 4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필립스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15% 가까이 올라오면서 2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2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4월 16일 날 최고가가 3만 원대를 좀 넘어섰거든요. 지금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무모하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에 입각하지 않은 매수하신 거죠.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매수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분 느낌에는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이걸 오래 해봤잖아요.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만 제가 이제 올해 18년째 합니다. 2001년부터 했으니까. 이분은 아마 저한테만 묻지 않았을걸요. 여기저기 다 찔러봤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불안하니까. 제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 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딱 그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평소에 이 방송을 봤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매수하고 불안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질문 아마 다 보내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야단을 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건 거의 도박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손절 10% 또는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단가를 보면 이게 한 번에 매수한 게 아닙니다. 왜? 27,384원이니까 이거는 한 번 매수하면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번 나눠서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동그라미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매수는 완전히 이거는 뭐 최고점 매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추형 종목 맞죠? 왜 그러냐? 파란색 60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 추형 종목은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21선 이탈 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보세요. 기회가 왔었어요. 지난 4월 초에도 장중에 이탈한 적이 있고요. 바로 오늘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탈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때 매수해서 손절할 때는 하더라도 이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에요. 왜 저 위에서 매수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탈 안 하면 어떡해요? 안 하면 안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급해요? 결국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욕심하고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석 투자를 가르쳐 드리겠다. 그리고 평택촌을 차트 이론에 충실하게 매수하자. 만약에 매수할 기회가 안 온다.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석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제 방송을 한 달만 좀 보셨다고 했다면 이렇게 매수는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 방송을 한 달 이상 봤는데 이렇게 매수했다. 그럼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갖고 매매하자고.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이 종목 하나도 중요하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안 좋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게 잘못하면요. 가족한테까지 피해 줍니다. 본인 노후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한테까지 피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가족을 생각해서 정말로 정석 투자를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고점에 좀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요. 현재 부근에선 손절은 상승 시 마이너스 10% 또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에 022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바이넥스를 매수가 16,700원의 비중 20%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하셨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18,00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손실을 좀 접어드셔서 매도 의견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도 비슷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했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죠.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추세가 상승이라는 거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61선이 베이스선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21선 아래 수두룩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 동그라미보다 훨씬 낫잖아. 근데 왜 여기서 매수했냐? 저는 그 심리를 알아요. 과거에 이런 패턴에 유용해서 들어갔더니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그럼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안 가느냐?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동그라미 구간에서 아마도 옛날에 그 다른 종목도 아마 그렇게 따라간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또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 스타일은 뭐냐면은 속된 말로 찌글거릴 때 약간 밀릴 때는 겁나서 못 들어가요. 올라갔을 때 이게 발동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음봉일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플러스 양봉일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게 딱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음봉일 때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 절대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 좋을 때, 탄력 좋을 때 막 추격하는 게 습관된 사람들은 계속 그 맛을 들여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한번 주위에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돈을 버나 못 벌어요.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주식 전문가들이 그런 걸 좀 깨우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랬는지를 알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꼭 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6,000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현재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하락 시에는 손실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3188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로스웰을 매수가 2,150원의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요, 1.28% 하락한 1,9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로스웰 같은 경우 현재 부근 2,000원대 초반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중을 좀 늘려도 될지 여쭤보시네요, 대표님. 사실 조금 억울한 종목이죠. 적정 주가가 이제 6,800원짜리고 이제 이게 뭐 어떤 중관련주인데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늘리는 건 반대합니다. 일단 위아래에서 던진 다음에 더 확실하게 빠지면 들어가던가 아니면 탄력 있는 거 보고 늘리면 들어가던가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이건 하락 추세 종목이에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수평선 라인인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왼쪽 동그라미 같으면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오른쪽 동그라미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 그래도 왼쪽 동그라미에서 매수했으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 동그라미 이거 누가 봐도 추격 매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추세가 어떻죠? 하락 추세입니다. 61선 파란색이 121선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하락 추세의 종목이니까 이거는 현재 어쨌든 트렌드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손절을 마이너스 5% 또는 하락 시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좀 빠르게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 이제 끝자리 9331님 보내신 문자고요. 라이브 플렉스를 매수가 1,320원에 비중 5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라이브 플렉스는요, 일단 2.24% 빠진 1,3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하락 이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고점 찍고 이미 한번 꺾였다고 봐야 돼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가와 매수가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전 매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밀렸죠. 크게 밀리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온 것들 제가 볼 때는 큰 시세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승 추세형 종목 맞죠? 평택촌놈 기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는 이 상승 추세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1선 아래 또는 61선 위 또는 120선 아래라고요.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나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나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 제대로 매수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상승 추세형인 종목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 61선하고 120선 사이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일반적으로 61선 이탈하면 120선까지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61선 이탈했다가 120선 안 깨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확률이 한 게 있잖아요. 모든 그 투자나 확률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인데 나는 더 이상 손실 보면 안 되고 나는 정말 매수 잘하기 자신 없다. 그러면 무조건 120선 깨진 것만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깨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120선 깨져 기회가 왔잖아요. 꼭 이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준은 뭐라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크로스된 부분 여기 있잖아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120선 깨진 것만 기다려 보라고요. 그럼 찾으면 나와요. 물론 120선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120선 이탈했다가 한번 추세적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업종 테마의 흐름, 시황을 먼저 봐야 된다. 그게 엄청난 숙제죠. 그래서 요걸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좀 버리신 분들은. 근데 정말 난 더 이상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승 추세의 종목을 120선 깨진 거 이것만 그냥 찾아보세요. 검색식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공략해 보라고요. 그러면 일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많은 종목 상담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강의해서 좀 종목 많이 못 하겠는데 종목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플렉스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평촌액 물어보시기를 통해서 각자의 또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차트 이론과 그리고 더불어서 매매 팁까지 함께 강의식으로 좀 미니 강의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끝자리 380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산엔진을 매수가 6,230원에 비중 50%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두산엔진은요. 오늘도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5,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두산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또 삼성중공업과의 이런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들려왔고 거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현재 가격에 비해서 좀 억울하죠. 적정주가 이제 13,000원짜리인데, 근데 이분은 좀 아쉬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날짜가 여기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최고점이 6,24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6,230원이에요. 최고점에서 10원 차이로 매수한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은 차라리 주식 선물하세요. 이렇게 고점 매수 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할 자신 없어요. 어떻게 최고점에서 10원 차이로 높게 매수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정말로 주식 선물 쪽에 하셔서 매도 배팅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급하거나 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욕심보다는 조급증이 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욕심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추격 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도 그거잖아요. 오늘 혹은 하루만 더 가라. 오늘 뭐 한번 상한가 가져오던가 아니면 하루만 더 가라. 그러면 빨리 한번 끌어서 먹겠다. 그것 때문에 추격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는 분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답해요. 똑같아요. 수백 번 얘기하죠 벌써. 자, 상승 추세 맞죠? 21선 이탈했을 때 나왔었잖아요. 이때 매수했어야죠. 이때. 이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어차피 주식 전문가 오래 안 해요. 정말 3개월 뒤에 그만둘지 3년 뒤에 그만둘지 저도 몰라요. 그냥 저는 정말로 봉사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활동할 때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바닥 1세대가 언젠가 그만두게 되면 정말 주식 투자 제대로 가르쳐 드릴 분도 찾기 어려워요.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매수가 접근이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상승 시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주는요. 끝자리 0023님 보내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네이버를 매수가 78만 5천 원의 비중은 3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네이버는요, 73만 5천 원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상황이죠. 1월 초만 해도 90만 원대 후반을 최고가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일단은 뭐 네이버 현재 78만 원대 후반대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네이버는 작년하고 올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90만 원 넘어갔을 때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주식선물 매도하라는 소리는 뭐죠? 현물은 당연히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끝났어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관망인데 뭐 차트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90만 원 넘었을 때 주식선물 매도하라고까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던지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일단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끝났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일단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대해서 또 대표님의 이런 분석 내용도 함께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전, 상승 시엔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갈게요. 끝자리 3478님 보내신 문자고요. 일진전기를 매수가 4,80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일진전기는요, 약보합권 마감이고요. 5,63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면서 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세요, 대표님? 네, 축하드리고요. 즉시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를 하시고요. 재매수 대기. 무조건 매수한 건 아닙니다. 욕심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은 방송 보시고 잘 참고하셨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 맞죠?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21선 아래, 검은색이죠? 아니면 61선 위,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중간 가격대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손절했을 가능성이 있죠. 손절 안 했다고 한들 엄청나게 시간 낭비하고 마음고생하잖아요. 또 여기서 매수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 수준이 높아지고 정말로 잘하신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 노하우 팁을 높여드릴게요. 저희 스텝은 자꾸 공개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전 공개할 용의가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요거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제 벌어질 5월 장세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보내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목은 그래요. 뭐 마이너스 50% 됐는데 홀딩한 지 3년 됐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홀딩할 거잖아요. 전파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기 매매용으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즉시 매도 후 재매수 대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다음 주 상담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5034님 보내신 문자고요. 링크제네시스를 매수가 12,275원에 비중 10% 매도가와 손절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링크제네시스는요, 8% 넘게 빠지면서 1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급등 24,000원 기록한 이후에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늦게 매수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점 매수한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끝났어요.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월요일 저녁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시장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요한 한 주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시장 대응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의논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